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50대, 60대 혹은 그 이상이 되셨을 때 자유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이 질문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세대는 그런 주제를 입 밖에 꺼내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수명과 직결된 의학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배다인입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도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진료 시에 문이 닫히고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그 잠깐의 순간에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추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눈빛 속에는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려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남성의 상당수가 여전히 자유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통계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정확한 의학 정보 없이 마치 눈을 감고 운전하듯이 자신의 몸을 다루고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드릴 겁니다. 첫째, 과학적으로 입증된 10가지 건강상의 이점. 둘째,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 사항과 잠재적 위험. 이 두 가지를 솔직하게 그리고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음경 건강을 유지해 줍니다. 여러분,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고 위축됩니다. 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기가 이루어질 때 내부의 해면체 조직에 혈액이 가득 차오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조직은 타이지하고 기능을 보존합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직접 관찰한 현상입니다. 규칙적으로 발기를 경험하는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의 조직 상태는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직은 딱딱해지고 감각은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적인 자극이 변화를 늦춰줍니다. 기계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고 고장이 납니다. 우리 몸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용해야 기능이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 전립선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제가 이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수만 명의 남성을 수년에 걸쳐 추적한 이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사정 빈도가 높을수록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정이 이루어질 때 전립선 내부에 쌓여있던 분비물과 노폐물이 함께 배출됩니다. 마치 막힌 하수를 뚫어주는 것처럼 전립선 내부의 관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장기적으로 전립선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제 환자 중 도진혁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70대 초반이셨음에도 전립선 상태가 50대 수준이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젊었을 때부터 규칙적인 성생활을 꾸준히 유지해 오셨다고 하더군요. 물론 식습관과 운동도 좋으셨지만 그분의 사례는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골반 저근을 자연스럽게 강화시킵니다. 골반 저근이라는 단어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육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발기력 저하, 사정 조절 어려움, 소변을 본 후에도 질끔질끔 새는 느낌. 특히 마지막 증상, 중년 이후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오르가슴을 경험할 때 골반 저근, 초당 수찰리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게 케겔 운동과 완전히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별도의 운동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 중요한 근육이 단련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골반 저근은 노년 삼매질을 좌우하는 숨은 기둥이라고 이 근육이 튼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줍니다. 은퇴하셨다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 외로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복잡한 감정들이 쌓입니다. 그런데 오르가슴을 경험하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수차례 검증된 사실입니다. 코르티솔이 낮아지면 혈압이 안정되고 불안감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몸 상태가 좋아집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는 가장 자연스러운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우리 몸 자체가 이미 기능을 갖추고 태어났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5번째,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오르가슴 후에 찾아오는 그 깊고 평온한 감각 기억하시나요? 그게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라는 강력한 화학 물질이 실제로 분비되는 겁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옥시토신은 애정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강화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분비될 때 우리는 깊은 안도감과 행복감을 경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호르몬 작용이 정신건강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항우울제보다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6번째,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의사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으로 자유행위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을 정기적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고환의 혹이 만져진 않는지, 음경에 이상한 굴곡이나 통증은 없는지, 발기 상태에 변화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박성민 씨는 어느 날 자유행위 도중 고환에서 작은 혹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서 병원을 찾아오셨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별 문제 없이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발견이 6개월만 늦었더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정기적인 자가 검진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번째,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안 온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눈은 감기는데 잠은 오지 않고 새벽에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그 느낌. 불면증은 노년층이 가장 많이 겪는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오르가슴 이후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과 프롤락틴이 분비되고 동시에 코르티솔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호르몬 조합이 몸 전체를 이완시키고 자연스럽고 깊은 수면으로 인이다. 수면제처럼 유존성도 없고 다음날 멍한 느낌도 없습니다. 진짜 피로회복이 이루어지는 수면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선생님 말씀대로 해봤더니 오랜만에 제대로 잠들었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8번째, 사정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주류 문제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조용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자유행위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스스로의 반응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스톱 스타트 기법, 즉 흥분이 고조되는 순간 잠시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의 몸 신호를 읽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이렇게 익힌 능력은 파트너와의 관계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더 만족스럽고 더 자신감 있는 성생활로 이어지는 거죠. 9번째, 뇌와 성욕회로를 계속 활성화시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성기관은 어디일까요? 뇌입니다. 성적인 상상과 신체적 자극은 뇌의 성욕 관련 심경회로를 꾸준히 자극합니다. 파트너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 활동을 통해 성적 반응 능력과 욕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처럼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퇴화합니다. 안 쓰면 잃는다. 이 원칙은 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욕과 반응 능력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 이게 노년의 활력과 자신감에도 직결됩니다.
번째, 전립선 검진의 중요성을 스스로 상기시키게 됩니다. 마지막은 직접적인 생리학적 이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정기적으로 돌아보는 습관은 전문적인 외학 검진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상기시킵니다. 특히 40대 이상 가족 중 전립선암 병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PSA 검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저는 30년간 진료하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조기에 오셨다면 완치가 가능했을 분들이 증상이 생긴 다음에야 오셔서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를 건강할 때 검진받는 것, 그게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자, 이제 10가지 이점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에는 나면이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좋은 것만 말씀드리고 끝낼 수 없습니다. 과도하게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에 여러 번 너무 강한 자극으로 반복하게 되면 음경 조직에 물리적인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피부 마찰로 인한 미세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지나치게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면 파트너와의 실제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빈도와 강도가 중요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르가슴 시에는 심박수와 혈압이 일시적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신 후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이것이 강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하루 종일 생각이 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럴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50대 이상의 자유행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하버드를 비롯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들이 보여주는 답은 분명합니다. 적절한 빈도의 자유행위는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정기검진 이것들은 절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성생활 그리고 여기에 자유행위도 포함됩니다만 이것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건강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몸을 돌보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영상도 어떤 인터넷 정보도 여러분의 주치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몸에서 이상한 신호가 느껴지시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오세요.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진작 올 걸 그랬어요라는 말을 들을 때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정기검진 반드시 받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